감사합니다. 네, 쓰였어요. 조 대표 오시는 분이 챙기지. 참석한다고 지금 전화해서 하고 있으나. 그럼 지금부터 17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길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 통역을 치르면서 선거제를 개혁한 것은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전혀 반대로 정치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들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른바 비례 한국당이니 무슨 비례 한국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지난해 저지난해 2년에 걸쳐서 정치가 큰 탈환을 겪은 것은 승자 독식 양당제 체제를 합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당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성정당이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수정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극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도가 바뀌고 나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시도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축소해서 개학 세력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위성정당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제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와서 왔길래 선거 중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전력하다가 총리실로 옮겨가서 당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연초, 지역순방, 초도순시 등 명목을 빌어서 교묘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탄핵의 빌미가 됐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과연 촛불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간부에 대한 무더기 과찬 인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는 대검 간부들을 6개월 만에 무더기로 좌초한 것은 아무리 검사에 대한 인사권 발령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촛불 정부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권 신여 만들기를 그토록 비난했던 과거 정부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 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임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휘두르는 것은 보복성 행사입니다. 복수나 보복은 비민주적 행위입니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권의 고의를 위해서는 스스럼없이 복수와 보복을 인사권을 빌미로 휘두르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낙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진행할 때는 박수를 쳤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날이 자신들에게로 향하자 이 정권 인사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 익숙히 우리가 과거에 보던 장면입니다. 공화국의 기본은 법치입니다. 법치. 그리고 법의 평등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위법이 있으면 수사, 기소, 처벌, 응당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치 위에 성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정권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선관위에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에 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위장서들이나 위장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서 정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법하게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직접 지시하고 자유한국당의 사무부총장이 그 아내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등록한 그런 정당이 우리 헌정사상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을 보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오직 국민, 돌아서서는 오직 선거, 제 식구 감싸기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임명권과 이제 공수처 설치법까지 통과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검사 인사를 정부가 하고서는 왜 온난화를 시끄럽게 합니까?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고위직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맞습니다. 공수처는 왜 설치합니까? 만에 하나 역지사지로 정권이 바뀌었다면 공수처를 폐기하자고 하실 건지요? 묻고 싶습니다.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고위직 잘못이 있다면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기꾼 정광훈 씨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겁낼 이유라도 있으신지.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용석 광주시장 동생이 형 지위를 이용해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줘 후방건설에 납품하고 불상의 그 이익을 챙겼다고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권의 측근 및 공기업 기관장 비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선거법 위반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 납품 비리 등 이번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친동생과 총리 친동생이 근무했던 SM그룹 회장이 법에도 없는 사단 열병식에 투스타 옷을 입고 사열받다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전 총리 동생이 그만두었습니다. 2017년 재계 47위에서 2019년 35위로 급성장하였으며 건설업과 해운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구 성황기업과 구 한진해운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 SM그룹 회장은 전 해수부 장관을 지낸 현 도지사와 동서지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정부 성공을 바라면서 오기와 불통의 정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포용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개회의를 모두 마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